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새꼬시, 기스, 수금포, 와리깡, 데라, 야메, 보루, 곤로, 쿠세, 가브라,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1번째 시간으로 새꼬시란 말을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새꼬시의 본디말은 새꼬시입니다. 새는 등을 말하고 꼬시는 가운데를 말합니다. 새꼬시란 말을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은어 새끼와 같이 뼈가 연한 작은 물고기를 머리와 내장을 빼고 가운데 뼈와 함께 아주 얇고 둥글게 썰어 얼음물에 씻은 꼬들꼬들한 요리, 또 다른 자료에는 물고기를 써는 방법의 하나로 붕어, 은어 등을 머리, 꼬리, 내장을 빼고 가운데 뼈째로 써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구자판에서 새꼬시를 검색해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데, 주로 은어나 붕어와 같은 민물고기입니다. 문화가 달라서인지 일본에서는 이렇게 민물고기도 회로 먹는가 봅니다. 네이버에서 새꼬시를 검색하면 살아있는 생선을 뼈째 잘게 썰어 놓은 회, 이렇게 설명하며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데, 새꼬시의 어뜸은 역시 도다리 새꼬시입니다. 그 다음이 안하고 붕장어를 말하죠. 전어 새꼬시입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 좋아 생선회 매니아들이 많이들 찾는 듯 합니다. 새꼬시를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은데 딱 부러지게 바꿀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뼈째, 뼈째로, 뼈회, 뼈째 썰기, 어감이 좋지 않아 새꼬시란 말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 하지만 일단 이렇게라도 바꿔야겠습니다. 별점 2점을 주겠습니다. 생선회에 꼭 따라 나오는 서비스가 있죠. 매운탕으로 할까요? 치리로 할까요? 흔히 우리가 횟집에서 듣는 말입니다. 야후 자판에서 치리 나베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치리의 의미는 보거나 도미, 대구 등의 해산물에 몇 가지의 야채를 넣고 과즙 초간장 등에 찍어 먹는 시원한 냄비 요리임.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은 끓는 물 속에 얇게 썬 생선을 넣으면 지리지리 쪼그라드는 모양에서 지리나베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나, 횟집에서 주로 나오는 우럭지리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그리고 지리라면 복지리를 빼놓을 수 없죠. 네이버에서 지리를 검색하면 생선, 두부, 야채 등을 끓여서 초간장에 찍어 먹는 냄비 요리, 이 지리를 맑은 탕, 싱건탕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1번째 시간으로 새꽃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번째 시간으로 기스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기스란 말을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자르거나 치거나 찔러서 피부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열된 부분, 물건 표면의 갈라짐이나 결함이 있는 부분, 그 밖에도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야후자판에서 기스를 검색해보면 사람의 피부 등에 생긴 상처 이미지들입니다. 네이버에서 기스를 검색해보면 온통 자동차 흠집 이미지들 뿐입니다. 야후자판에서는 구르마 기스, 구르마 스크라치라고 검색해야만 자동차 흠집 이미지가 뜹니다. 나라간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다는 것이겠죠. 기스의 올바른 일본어는 기즈입니다. 자동차 기즈는 흠집 등 바꿀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말이 어색한지 스크래치라는 말로 더 많이 바꿔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별점 3점 주겠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상은 후니 기즈, 음이 쇼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다칠 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2번째 시간으로 기스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번째 시간으로 수금포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수금포는 시골 농가 등에서 아직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수금포란 말을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네덜란드어 스호프에서 나온 말, 우리말 오픈 사전에서도 수금포, 네덜란드에서 온 말, 삽 또는 경북 방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일본을 거쳐 들어온 네덜란드어입니다. 야후자판에서 수금포를 검색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큰 삽도 있고 원예용 부삽 같은 이미지도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삽이라는 뜻의 또 다른 말을 씁니다. 영어 샤벨에서 나온 말입니다. 샤벨은 토사, 석탄, 자갈, 눈 등의 굵은 가루 모양의 소재를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도구이며 자루와 자루 끝에 달린 스푼 모양의 폭이 넓은 날로 되어 있음. 야후자판에서 샤벨을 검색해보면 스코프와 비슷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스코프와 샤벨의 차이점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런 이미지들까지 뜨는 걸 보면 두 용어를 혼용해서 구분이 애매한 듯 합니다. 발거리의 유무와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듯 합니다. 아마도 스코프는 샤벨보다 작은 원예용 부삽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6세기에 유럽 문물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원예 쪽이 발달한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겠죠. 수금포는 삽으로 거의 바뀌고 있어서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참고로 삽을 많이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수금포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오삽, 내리삽은 일본어와 우리말의 복합어입니다. 영어 샤벨을 쇼벨이라고도 읽는데 야후자판에서 쇼벨이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뜨는데 아마 중장비 파워 쇼벨을 이렇게 달리 부르나 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3번째 시간으로 수금포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번째 시간으로 와리깡이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와리깡이란 말을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와리깡이란 2명 이상의 인원으로 이용한 음식점 등에서 계산할 경우
참가자가 똑같이 나누어 대금을 지불하는 것임. 와리마의 간조의 준말 또는 몇 명이서 먹고 마신 경우 각자가 자기의 주문에 따라 지불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후자판에서 와리깡을 검색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이미지들이 뜹니다. 여기서 와리마에는 각자의 몫을 뜻하고 간조는 계산을 의미합니다. 건설 현장, 산업체 등에서는 노임을 뜻하기도 했죠. 와리깡을 더치페이라고 많이 바꿔 말하는데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원은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더치와 지불하다라는 뜻의 페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와리깡보다 더 많이 썼던 분바이란 말은 일본 사전에서는 나누어 주는 것, 의무나 작업을 분담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돈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와리깡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와리깡의 복잡한 나눗셈도 있어 이런 어플이 있고 네이버에서도 이런 어플 이미지가 검색됩니다. 요즘은 더치페이보다 n분의 1이 대세인 듯 가수 이름도 있고 편의점에서는 n분의 1 단팥빵도 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혼밥, 혼술에 이어 싱글라이프의 극치입니다. n분의 1에서 발전한 n빵이라는 신조어까지, 여하튼 와리깡은 각 출연, 각자 부담, 더치페이, n분의 1 등 바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할의 후는 나누다라는 뜻의 와루이고 음은 카츠입니다. 감은 음독으로 간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벨할, 헤아릴 감입니다. 이 감자는 잘 쓰여지는 한자는 아닙니다만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이런 뜻의 가만이란 단어에 쓰입니다. 와리의 뜻 첫 번째 나눔, 제함, 두 번째 할, 10분의 1, 두 번째 뜻 10분의 1은 10%를 뜻하겠죠. 주월이라면 10 곱하기 10%, 100%가 되겠죠. 야후자판에서 주월이를 검색해보면 난데없이 소바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이렇게 100% 순 메밀로 만든 소바를 주월이 소바라고 하는데 일본인 매니아들이 줄 서서 먹는 구르메입니다. 구르메는 프랑스어 고메의 일본식 발음이죠. 와리깡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음 이미지 기억나시겠죠? 70년, 90년대에 건설업 등 상거래에 많이 쓰였죠. 이 약속음의 선의자를 공제하고 받는 것을 할인이나 와리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4번째 시간으로 와리깡이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번째 시간으로 데라라는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데라는 지인이신 구독자분께서 데라가 일본 말입니까? 라고 물어오셔서 순서를 바꿔 먼저 부숴보겠습니다. 네, 데라가 일본말 맞습니다. 데라란 말은 데라킹 또는 데라센의 준말입니다. 데라센이란 말을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도박장 등에서 자릿세로 한 돈에 대한 일정 비율로 개장자에게 지불하는 돈, 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라의 한자가 분명히 절사자인데
도대체 절이 도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원에 대한 설명을 보면 데라센이란 명칭은 에도 시대에 나온 말로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절에서 도박을 개장했기 때문에 절의 건립비로 충당되었다라는 등의 설이 유력함. 왜 데라란 한자에 절사자를 썼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야후 자판에서 데라센을 검색해보면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노름판에서의 데라는 자릿세, 텃세, 수수료 등의 말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는 친목 화투놀이에서의 데라는 예를 들어 10,000원에 1,0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떼서 모아 뭘 사먹거나 이렇게들 하죠. 이건 자릿세, 텃세 이런 의미와는 좀 다르겠습니다. 개평이란 말이 있죠. 경상도에서는 갱편이라 합니다만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몫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 이런 친목 게임에서의 대라는 억지로라도 개평이나 기부 등으로 바꾸면 어떨지요. 대라란 말이 나왔으니 화투 얘기 한번 해보죠. 화투가 일본의 하나후다에서 나온 것임은 두루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후다의 역사를 일본 백과에서는 16세기 말 네덜란드의 선원에 의해 나가사키에 전해진 가루다에서 점차 변화해서 에도시대 말기경 만들어져 보급된 것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일종인 가루다가 포르투갈 말이라서 포르투갈에서 전해진 것이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으로부터 전해진 문물의 하나이며 유럽의 가루다에 일본의 문화가 접목된 것입니다. 현재 비디오 게임의 대기업인 닌텐도가 19세기 말 처음 하나후다를 만들었다는 자료도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구한말에 들어왔다는 하나후다이며 이것은 광복 후 50년대 후반에 우리가 다시 만든 화투입니다. 크게는 11월과 12월이 바뀌었고 작게는 홍단, 정단, 띠페의 가나가 한글로 바뀌었고 광자를 삽입했고 7장의 그림 아래 위가 바뀐 정도, 난초 10끝 밑의 다리, 비광의 영감, 개구리와 버드나무, 오동잎 등의 일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어 바꾸는 김에 좀 더 과감하게 바꾸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투에는 섰다 짚고 땡 같은 노름이 아니더라도 미나투에서 출발하여 600, 나이롱뻥, 고스톱, 이제는 온라인 맞고로 진화하면서 반전과 역전, 잔혹서, 더블의 대량 득점 등 다양한 룰과 함께하는 중독성으로 국민게임의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듯합니다. 오히려 일본은 마작 같은 다른 게임들도 있어 우리만큼 하나후다의 열기는 없는 듯합니다. 바뀐 화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종이 화투였습니다. 앞뒤 2장의 종이 사이에 석회를 넣어 빳빳하게 만들고 빨간 코팅지에 풀칠을 해서 뒷면과 마구리를 감싸 붙였죠. 시골의 겨울철 농한기에 부녀자들의 작은 부업이었습니다. 제 고향에서도 겨울철에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코팅지가 들뜨면 불량이 난다고 풀칠을 어찌나 세게 했는지 검지손가락이 휠 정도였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48장에 여분 한 장을 더 주어서 한모를 붙이고 남은 한 장씩을 모아 공짜로 화투 한모가 생겼던 웃지 못할 기억도 있습니다. 화투에 관련된 일본 말은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다 부수지는 못할 듯해 뒤로 미룹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5번째 시간으로 데라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6번째 시간으로 야매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야매를 서둘러 부숴보는 이유는 대다수 분들이 야미를 야매로 잘못 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야미를 검색하면 빛이 비춰지지 않아 어두운 상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거래, 이렇게 설명하며 어두울 암자와 통용합니다. 그런데 한자를 풀어보면 암자의 후는 야미이며 야미깅 불법금융, 야미있지 불법시장, 야미바이토 불법알바, 야미도리히키 불법거래 등 불법 무허가 등 의미의 단어에 쓰이며 암자의 후는 어둡다는 의미 구라이이며 음은 안으로 어둠과 몰래 등의 단어에 쓰여서 두 한자를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에서는 스물암, 어두울 암이지만 스물암자는 거의 쓰이지 않고 모두 어두울 암자로 쓰고 있습니다. 사사페이란 말 들어보셨겠죠? 불법 개인지도, 불법 과외, 불법 의료 등에 많이 쓰죠. 예나 지금이나 치과는 목돈이 드는지라 저도 어릴 때 시기공사 개인 집에서 야미로 이빨을 치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사페이는 말이 너무 억세고 우리말 사사로이에서 나온 사사로란 말을 쓰죠. 어쨌든 야매, 야미 모두 불법, 무허가, 사사로 등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6번째 시간으로 야매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7번째 시간으로 담배 10갑의 단위 보루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보루를 검색해보면 일본어 보루에서 나온 말이라 명시하고 담배를 묶고 세는 단위 한 보루는 담배 10갑, 이 말은 포 줄로 순화였을 것을 권하고 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보루를 검색해보면 보루란 같은 발음에 세 가지의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볼, 판지, 그릇. 우리가 말하는 보루는 두 번째 판지에서 나온 말이며 일본은 영어를 알파벳 그대로 표기하다 보니 알파벳 R 때문에 보드가 보루가 된 것입니다. 야후자판에서 보루를 검색하면 이렇게 대부분 공 이미지가 뜨고 보루가미로 검색해야 우리가 찾는 판지 이미지가 뜹니다. 네이버에서 보루로 검색해보면 난데없이 산업체 등에서 쓰는 이런 걸레 이미지가 뜹니다. 이 또한 일본어 보루의 와전된 말입니다. 행색이 남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넉마 패션도 있군요. 문화가 참 묘합니다. 타바코의 어원에 대해서는 일본어의 타바코의 어원은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인 타바코이다. 담배도 비슷한 발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정착된 것은 다행입니다. 일본에서 담배를 세는 단위는 혼, 개비를 말하죠. 학고, 갑을 말합니다. 카튼, 보루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작 일본에서는 보루라 말하지 않고 카튼이라 말합니다. 마치 표준말처럼 버티고 있는 보루를 부수기가 벅찹니다만 그래도 포, 줄 아니면 팩으로라도 바꾸면 별점 3점 주겠습니다. 덧붙여 보루박스까지 부숴보려 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7번째 시간으로 보루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8번째 시간으로 골로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네이버 사전에서 곤로를 검색해보면 일본어 곤로라 명시하고 화로의 하나, 석유나 전기 따위를 이용하는 취사용 도구, 혼로는 일본에서 곤로라고 읽는 한자말, 우리말 사전에선 풍로 또는 화로라고 바꾸어 쓰라고 권하고 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곤로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50년, 60년대 땔감이나 전기가 귀했던 시절 각 가정의 필수 취사도구의 하나였던 이 곤로는 석유를 사용했습니다. 둥근 심지에 불을 붙여 사용했는데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아 냄새가 많이 났던 기억입니다. 이후 나온 전기곤로는 처음에 니크롬 열선이 훤히 보이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덕션으로 진화됐습니다. 이제 곤로란 말이 거의 잊혀지고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캠핑 문화에서 곤로란 말이 되살아나는 듯 합니다. 요즘은 진화되어 가스나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곤로를 검색하면 금속이나 흙으로 만든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 취사용 작은 화로, 외래어는 아니고 일본어의 재래어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자판에서 곤로를 검색하면 주로 가스나 전기용 이미지가 뜨고 석유곤로라 검색해야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곤로가 일본어인 이상 바꾸긴 해야겠는데 풍로는 주로 숯을 사용하는 것이라 맞지 않고 화로도 어감이 잘 맞지 않은 듯 합니다. 차라리 이럴 땐 영어라도 쓰죠. 쿡탑, 레인지로라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8번째 시간으로 곤로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9번째 시간으로 쿠세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쿠세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보면 팔다리나 몸의 움직이는 방법, 말하는 방법 등에서 같은 상황에서 늘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향, 넓은 의미로는 습관의 일종으로 보여지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평소보다 불필요하게 편향된 반응으로 나타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후자판에서 쿠세를 검색하면 이렇게 한자체가 먼저 뜹니다. 이 병력이라는 부수자는 침대 위에 누운 사람의 형상으로 병 한자에 쓰는 부수자입니다. 결국 쿠세란 좋지 않은 습관을 말하는 것이겠죠.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벽의 후는 명사 쿠세이고 음은 해키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버릇벽이며 도벽, 주벽 등에 쓰이는 한자입니다. 일본에서 쿠세게라는 단어가 있어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곱슬머리 이미지가 뜨는군요. 우리 네이버에서도 야구선수 쿠세라고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투수의 투구 폼이나 타자의 타격 폼 등을 꼬집기도 합니다. 언어란 것이 참 재미있네요. 쿠세는 간단 명료하게 버릇, 습관으로 바꿔야겠죠.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19번째 시간으로 쿠세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20번째 시간으로 가브라란 말을 한번 부숴보겠습니다. 일단 가브라의 가나를 보면 가부라가 맞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기성복을 사입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키에 맞춰 바지나 소매의 밑단을 넣게 됩니다. 이때 거의 대부분 가브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브라라는 말이 일본어임에는 틀림없는데 소매뿌리나 바짓뿌리를 접어 올린 부분,
네이버에서는 가브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일본 백과에서는 도무지 검색이 되지 않아 어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찾지 못했던 가브라는 봉제 특수 용어에서 어원을 찾았습니다. 바지 밑단을 영어로 턴업이라고 하는데 감아올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턴업이 와전되어 가브라가 되었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옷자락을 접어 올리는 것, 메이지 초기 외국인이 턴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를 아이로 잘못 알고 턴입 가브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턴입 가브라는 순무를 말합니다. 가브라의 한자에도 난데없이 쇠근변이 붙어 이상하다 했는데 그냥 훈을 차용한 한자라는 것입니다. 일본어에 가부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쓰다, 덮다, 겹치다 이런 뜻의 동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과 연관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네이버에 턴업이라 이미지가 검색되는 걸 보면 우리 패션에도 턴업이라는 말을 쓰나 봅니다. 한편 가브라가 있는 것을 더블, 없는 것을 싱글이라고도 하는군요. 가브라는 바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접단, 겹단, 턴업, 단을 더블로 이렇게라도 바꾸죠. 별점 4점 주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20번째 시간으로 가브라란 말을 한번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 모아보기 2번째 시간으로 11번부터 20번까지 한꺼번에 부숴봤습니다. 감사합니다.